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도 필기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과목 발달 심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달 심리 항상 어려워요. 이번 시험도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본격적으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아주 아리까리 1번부터 아리까리했어요. 아주 아주까리 먹은 것처럼 아주 머리가 어질어질 할 정도로 좀 헷갈렸습니다.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오답률, 변별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수험생들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발달 순서는 개인마다 제각기 다르다. 당연하지.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합리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발달의 순서입니다. 순서. 발달은 일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의 발달 단계, 구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복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다.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졌죠. 이걸 이제 발달 단계, 이 순서는 똑같다 이겁니다. 순서. 다만 이 구간 내에서의 개인차는 있겠죠. 하지만 순서는 일정하다. 순서는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일정하다. 이 구간에서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불연속성이라고 그래요. 불연속성. 즉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눠져 있다, 구간별로. 그래서 불연속성이다. 뒤에 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 용어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이 용어가 아리까리하면 머리도 아리까리해집니다. 용어가 분명해야 돼요. 다시 갑니다. 순서, 즉 단계는 일정하다. 제각기 다르다가 아니라 일정하다. 구간별로 개인차가 있지 순서는 개인차가 없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불연속성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 잘 체크해 두시고요. 나머지는요.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렇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 그렇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전이 중요하다. 천만의 말씀. 환경이 중요하다. 만만의 꽃가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유전과 환경은 항상 같이 작용한다. 뭐 인지자 사회 그렇다. 다 알겠죠? 뭐 이런 문제는 어차피 우리 청상은 기출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다 풀 수 있는 이런 응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2번 문항 발달 순서는 개인마다 제각기 다르다 아니라 발달 순서는 일정하다. 이걸 불연속성이라고 한다. 즉 단계가 있다. 단기 안에서는 개인차가 있지만라고 하시고요. 뭐 이건 우리 많이 나왔던 문항이고요. 뭐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막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제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거 맞히면 되거든요. 이건 쉽지 않습니까? 발달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발달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실까요? 피검자를 추적 조사한다. 추적 조사하는 거 뭐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추적 조사하는 거죠.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연령에 따라서 이건 쭉 가니까 뭐예요? 연령에 따른 발달, 추적 조사, 추이를 규명한다. 기간이 오래 걸리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종단적 연구. 종단 오래 걸린다. 횡단은 동시대잖아요. 10대, 20대, 30대를 같이 보는 걸 횡단이죠. 연령에 따라 추적 조사한다. 오랫동안 하는 거지. 이건 종단이지 하면 횡단이야. 이제 다 나왔죠. 그럼 2번, 3번, 4번, 5번은 볼 것도 없어요. 바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꾸 읽어봐요. 그러다 아리까리 하면 또 고쳐요. 그리고 또 틀렸어요. 그럼 뭐 채점할 때 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답이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문항을 다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실험 연구는 독립 변수와 종수 변수가 있고요. 상관계수 뭐 쭉 있고요. 뭐 계열이니까 뭐 분류할 수 있겠죠. 뭐 특별하게 볼 것도 없네요. 다 인문학적 문제니까요. 그냥 이런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냥 소설책 보듯이 한번 보고 넘기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발달의 불연속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 기억 띠긋이네요. 불연속적 측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1번 문제 설명드렸죠? 1번 문제 할 때 불연속성이다. 불연속성만 알면요 문제 거저먹기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어와의 싸움이다. 불연속적 측면, 불연속성은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라고 쭉 단계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기억, 디귿, 피아제 단계 있죠. 4단계죠. 감각, 운동기, 전주조각기, 구체적 조각기, 형식적 조각기. 단계 있죠. 스키너 단계 없죠. 스키너는 행동주의잖아요. 행동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 강화를 강조했으니까 단계 없다. 에릭슨 8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8단계가 있죠. 단계 있다. 브롬펜, 프레너, 프라이팬은 단계가 없다. 생태학적 환경을 중요시하는 거다. 그래서 서비스 문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식 발달 과정이라는 것은 단계, 발달 단계가 있다. 발달 순서는 동일하다. 다만 순서 내에서의 개인차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갑니다. 대뇌 발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시오. 대뇌 발달에서요. 니은 띠깃이네요. 산모는 과도한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임신하면 술 먹으면 안 돼요. 교수님 와인은 안 될까요?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배아기의 수정란은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으로 분화되었다. 배아기 때는 배아기 분화되는구나 라고 보시고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아기는 분화된다 라고 보고요. 태아기는 태반, 탯줄, 양막, 양수가 발달한다. 태반, 탯줄, 양막, 양수가 발달되는 태아기가 아니라 배아기에 해당합니다. 배아기. 태아기가 아니라 배아기다라고 보고요. 이건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한 임신 2주부터 임신 8주까지 2주부터 임신 8주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리 잘 해야 돼요. 발아기가 아니라 배아기입니다. 그래서 배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문제 갑니다. 신생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생아예요. 여러분 이건 인문학 문제죠.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조절하여 물건을 잡으시다. 신생아가 여러분 젓가락질 하나요? 젓가락 신생아. 젓가락질해서 김치 잡아! 못 잡아요. 왜 못 잡아요?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을 조절해서 물건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건 뭐 잘 몰라도요. 신생아가 뭘 물건을 잡을 수 있어요. 신생아 보고 인형 잡어! 못 잡아요.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죠. 그래서 하나 보게 되면요, 수면 중 50%는 렘 수면이다. 신생아는 50%는 렘 수면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갑니다. 영유아기 정서 발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 문제도 아주 아리까리하고 애매한 문제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영유아기가 언젠가를 알아야겠죠. 영유아기는 보통 영아기 하면 0세부터 2세까지라고 하고요. 유아기 하면 2세부터 길게는 7세까지다라고 해서 7세까지면 전조적기에 해당되죠. 즉 학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유치원에 있을 때 유치원생까지 보면 됩니다. 유치원. 그래서 갓난아기부터 유치원 때까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상황이죠. 유치원 때 상황 보면 기억, 니은, 리을이네요.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의식 정서가 그렇죠. 거울 보고 난 이쁘다. 유치원 때까지 가능하죠. 기쁨, 분노, 공포 1차죠. 1차 감정. 1차 정서는 영아기 초기 나타. 1차니까 영아기 초기죠. 제의식, 수치감 이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영화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회적 정보를 통해서 타인의 정서를 해석한다. 그렇죠.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인지, 가족들이 모여서 이뻐하는지, 가족들이 모여서 슬퍼하는지 이런 분위기 파악을 정서를 해석한다.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사회적 참조는 분위기 파악을 한다 이거 정서적 해석을 영화는. 근데 니은은 사람들이 진짜로 느끼는 정서와 표현하는 정서 이건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 학습. 학습은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웁니다.
학교는 언제 가요? 아동기 때 가죠.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죠. 영유아기가 아니라 이거는 아동기에 해당되는구나. 아동기에 학교에서 이런 구별하는 학습을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들어갑니다. 유아기의 발달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유아기 딱 나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2세, 7세 나이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보여요. 옳은 것, 기억, 리다. 2세 7세니까 성 안정성.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안정성을 획득한다. 당연하다. 심리적 특성을 자신을 묘사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학교 가서 해야 됩니다. 전이가 나기 시작한다. 전이가 나기 시작하는 건 영아기, 생후, 유아기, 유치원 때 전이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생후 6개월에서 전이가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언어의 과잉 일반화 현상이 나타나. 유치원 때는 언어의 과잉 일반화. 이쁘다, 이쁘다. 인형은 이뻐, 인형은 다 좋아, 인형은 이쁘다. 뭐 이런 거죠. 로봇도 다 좋아, 로봇도 멋져, 로봇도 멋져. 로봇도 뭐 멋질 수도 있고 안 멋질 수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뭐 이렇게 그냥 언어의 일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유치원 놀이, 유치원 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이는 영아기, 심리적 특성 이건 아동기, 학교 갈 때다. 그래서 구체적 주작기에 해당되죠. 8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유아기 또 유아기는 2세, 7세, 영아기 0세, 2세, 아동기 학교 가기 7세, 12세 이게 딱딱 떨어집니다. 8번 문제 가보죠. 다음 사례에 나타난 기억 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바지, 양말, 자동차, 비행기, 다 차, 냄비, 접시, 이건 주방용품. 이게 묶은 거지, 묶음을. 묶었잖아요. 주방용품, 의류, 교통. 이 세 범주로 교통수단이냐, 의류냐, 지금 범주화시키는 것, 카테고리 범주화시키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죠. 구체적 조작기는 어디예요? 아동기에 해당되죠. 학교 가는 기간.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 학교 가는 기간 7세, 12세. 범주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화가 아니라 범주화 전략이다라고 보고요. 유아기의 자발적으로 유아기가 아니라 아동기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 시험 전략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나타난다. 반복적 시험보다 나중에 나타나겠죠.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답 니은이다라고 보시고요. 9번 문제 갑니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적 이건 쉽죠. 자신이 타인의 집중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라고 믿는다. 자신을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나만 바라봐. 아유 막 미치겠어요. 여기다 얼굴에 막 똥 묻었어요. 근데 사람들 쳐다봐요. 나만 바라봐. 이쁜 건 알아갖고 이런 거예요. 상상 속의 청중. 나만 바라봐. 상상 속의 청중이다라고 보고요. 10번 문제 이런 거. 근데 교수님 가설적, 연역적 사고 이런 건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알 거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 우화는 많이 나오니까요. 자신의 경험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없어 이런, 다 할 수 있어 이런 개인적 우화. 자뻑이죠, 자뻑. 자뻑은 개인적 우화. 나만 바라봐 상상청정. 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성인의 적응 방식의 방어 기제 이건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메이런트가 나왔네요. 메이런트 누군지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메이런트는 방어 기제,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보다 한 단계 높은 방어 기제를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제 메이런트인데 몰라도 됩니다. 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처음 봤는데 겁먹지 마세요. 긴디 겁먹지 마세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이제 찍신이 와야 됩니다. 이제 찍신 방법 알죠? 이 내용에서 포인트를 찾으면 됩니다. 포인트 쭉 읽어보게 되면요. 답이 여기 있네요. 방어 기제에 대한 내용인데 방어 기제는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에서 방어 기제에 불안이요. 방어 기제는 뭘 방어하는 거예요? 불안을 방어하는 거예요. 불안을 방어하는 거예요. 심리적, 의식적, 무의식적, 심리적 불안을 방어하는 거예요. 불안의 종류가 있죠. 현, 신, 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현실적 불안, 신경측적 불안,
도덕적 불안의 사비. 이걸 방어하는 겁니다. 신경적 불안 여기 나왔네. 얘는 뭐예요? 신경적은 프로이드지라고 하면 답이 딱 나오죠. 3번이 삑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문제도 이렇게 유추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메이런트가 주장한 방어 기제는요. 정신병적 방어 기제, 미성숙 방어 기제, 성숙한 방어 기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숙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아니면 성숙, 미성숙도 아니고 그냥 정신병이냐, 정신병적 방어 기제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메이런트 방어 기제다. 이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이거 하나 참고로 어차피 출제위원들이 이 문항을 만들었으면요, 이 문항에서 사골 국물 울거 먹듯이 또 울거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볼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병적 방어 기제의 대표, 정신병적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투사, 부정, 왜곡이다. 투사, 부정, 왜곡은 정신병적 방어 기제다. 이제 이렇게 응용문제 나오겠죠. 투사, 부정, 왜곡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웃기지 마라. 정신병적 방어 기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울고 먹는다. 그럼 이걸 포인트 잡으면요. 방어 기제는 뭐가 있어요? 정신병적, 미성숙, 성숙 세 가지로 나누고 정신병적 방어 기제는 투사, 부정, 왜곡이다. 신경적은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다라고 체크 포인트가 지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11번 가보시죠.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이후에 성인기 발달, 인지 발달, 대가리 발달에 관한 학자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자가 겁나게 나왔네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당황하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이죠. 이런 문제 나오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공평한 문제예요. 결국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 뭐 찍으면 되지. 뭐 이런 문제 한 문제 틀리면 되지 뭐. 아는 문제만 맞추더라도 합격 충분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겁먹지 마시고요. 이 문제 출제자가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리겔, 형식적 사고가 아닌 변증법적 사고가 이루어진 식이다. 그래서 변증법적 사고, 리겔, 변리 나오면 이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요. 이 내용의 이 문항을 갖고 응용 문제 만들거든요. 그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변증법 나오면 리겔, 변리 됐죠. 그럼 변리 얘만 찾으면 돼요. 이런 거 스펠링 외우는 사람 조진스키 게토레입니다. 리겔 찾았고요. 그 다음에요. 지식의 습득 단계에서 실생활에 적용. 실생활에 적용한다. 실리가 있다. 실생활, 실샤. 실속이 있다. 그래서 실생활 나오면 실샤, 샤이다. 그래서 샤이 몰라도 돼요. 그냥 실샤 이렇게 찌찌뽕만 시키면 됩니다. 변리, 찌찌뽕, 실샤, 찌찌뽕. 성인기의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발견. 문제 발견 뭐요? 문제 발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야 발견하지. 문제 발견 안다 아르린. 문제 발견을 아르린 문아. 문제 발견 아르리 문아. 논리적 사고보다는 실용. 여기는 실생활인데 여기는 실용적이에요. 실용적 사고하면 신라로 가자. 신라. 실속이 여기는 실용적으로 신라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자. 신라. 그래서 실용적 나오면 신라. 라부비 피해. 라부비건 뭐 부비기건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라 그냥 라로 시작하는 거구나. 끝. 그다음에 이원적 사고에서부터 다원적이다. 다 패버려. 패리다. 그래서 다 패. 그래서 요거 요 정도만 알아도요.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실생활, 실샤,
변증법, 변리. 문제 발견, 문제를 아르리, 아르린, 실용적, 신라 호텔 가자, 신라. 답해자, 답해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죠.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12번으로 가보시죠. 언어 발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건 인문학 문제입니다.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교수님,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왜냐면요, 문항을 보게 되면 문화권에 따라 언어 발달 순서가 다르면, 언어 발달의 순서, 문화권에 따라서 언어 발달 순서가 다르며,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 언어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죠. 말 배울 때는 언어가 빠를 거 아니에요. 결정적 시기가 없음. 뭘 없어요? 이건 상식이죠. 있다. 얘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결정적 시기가 있다. 상식이죠. 스키너 나오면 강화죠. 만두라 관찰 모방학습이 점스키에서 언어 습득 장치, 브루너 브룽브룽. 그래서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기여하는 부모 역할을 언어 습득 지원책이라고 한다. 부모의 역할이 언어 발달에 브룽브룽 해준다. 브루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네버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르네버거 문화, 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가보시죠. 지능 이르다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길포트, 이 내용은 쉽죠. 기능이라는 거 없습니다. 기능이 아니라 뭐예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 조작 산출이다. 이거 우리 많이 나왔죠. 산출을 결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쭉 보게 되면요, 나머지들은 크게 볼 거 없습니다. 14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피아제의 감각 운동의 하위 단계는 쭉 나옵니다. 영아는 우연히 수행한 어떤 행동이에요? 영아, 우연히 수행, 딸랑이를 딸랑딸랑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아해요. 어머, 딸랑이 흔들었네. 좋아해요. 오, 딸랑이 흔들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어떤 행동의 반응에 대해서 학습돼서 그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면 계속 딸랑이를 딸랑딸랑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언제냐? 2차 순환 반응기다. 2차 순환 반응기는 몇 살 때예요? 몇 개월 때예요? 4개월, 10개월. 딸랑이 흔들 때다. 딸랑딸랑 어떤 선천적 반사를 넘어서 학습을 통해서 반응이 이루어진다. 딸랑이 흔들었더니 부모님이 좋아하더라. 계속 흔들어야지 라고 하는 거 2차 순환 반응기다 라고 체크하고요. 15번 갑니다. DSM-5 이건 아주 이거 우리 많이 다뤘습니다. 상식이죠. 자폐는 여성과 남성의 발병 비율이 유사하지 않죠. 남성이 여성보다 3배, 4배 높다. 그래서 자폐는 남자가 더 높다. 우울은 여자가 더 높다. 포인트만 잡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6번 갑니다. 교수님, 다른 때는 설명 다 하는데 왜 여기는 설명 안 해요? 안 할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함이다. 당연히 자폐니까 결함이,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다음에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런 거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반사운동기 1차, 2차 순환 반응기 이거 나오면 미쳐버려요. 나오면 얘 아니면 얘 나와요. 얘는 어떻게 나와요? 문제 나올 때 또 설명해 드립니다. 15번 했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6번 갑니다. 애착 발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애착 나오면 할로우 미스터 멍키 꼭 원숭이가 나와요. 헬로 미스터 멍키 이런 팝송 있죠. 할로우 원숭이 애착 실험이죠. 그래서 원숭이 애착 실험, 즉 철사로 돼서 그러니까 우유가 나오는 철사가 된 원숭이가 있고, 또 우유가 안 나오는 따뜻한 이 솜털로 된 이런 원숭이 모양이 있으면, 철사를 만들어 놓은 모양이 있으면 원숭이는 우유가 안 나오더라도 따뜻한 이 솜 모양에 있는 그런 철사 원숭이 모양을 좋아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실험이에요. 이런 실험인데 결국은 뭐냐?
따뜻한 걸 좋아한다. 접촉을 강조했습니다. 접촉. 수유 욕구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수유 욕구뿐만 아니라 수유 욕구도 중요하지만 접촉을 강조했다라고 해서 할로우 나오면 접촉이에요. 할로우 미스터 멍키. 접촉. 어떤 접촉이냐? 따뜻한 접촉, 온유한 접촉, 부드러운 접촉을 강조했다. 할로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과 애착을 형성한다고 했다. 수유 욕구를 충족뿐만 아니라 뭐예요? 접촉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한다. 접촉, 애착, 할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7번 갑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아싸 땡잡았네 이래야 돼요. 또 다시 또 뒷받고 이런 것도 외우면 안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17번 가보시죠. 프로이드 나왔네요. 이것도 쉽습니다. 옳지 않은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자아와 원초와 자아와 원초와 원초와는 뭐예요? 본능이죠. 본능. 밥을 먹고 싶다. 자아가 먹으면 안 돼. 살쪄. 근데 먹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아유 신경질 나. 신경질적 불안이다. 그래서 자아와 원초와의 갈등에서 이러는 건 도덕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나오면 초자예요. 그래서 문제 볼 때요. 초자라는 말이 나오면 도덕적 불안 땡. 아유 밥 먹고 싶은데 신경질 나. 신경직적 불안이다. 이런 포인트가 여러분께 입력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뽕 나와야 돼요. 원초와 자와 원초와 나오면 신경적 불안, 초자 나오면 도덕적 불안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8번 가보시죠. 셀머 갑니다. 조망 수용 단계. 이건 두 가지로 나와요. 조망 수용 단계 순서가 시험에 납니다. 그래서 1번 미분화된 조망 수용, 두 번째 사회 정보적 조망 수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반성적 조망 수용이 나오고 제3자적 조망 수용, 사회 관습적 조망 수용이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 순서 외우시고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반성적이죠. 자기 반성적. 반성은 뒤집어 보는 거예요. 뒤집어. 역지사지. 역지사지의 마음. 그때 내가 안 할 걸. 에이,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안 할 걸. 이런 거. 이걸 뒤집어 보는 거죠.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뭐예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내 생각. 그때 그런 말을 안 할 걸. 에이, 그때 그런 행동을 안 할 걸. 다른 사람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내가 괜히 그 말을 했어. 내가 괜히 이런 행동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 반성해 본다. 자기 반성적 조망 단계다. 찌찌뽕 해두시고요. 19번 가보시죠. 개인 심리학 아들러죠. 아들을 못 낳아서 열등감이다. 아들 못 낳았는데 무슨 열등감이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하여튼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있다. 열등감이 있으니까 뭐예요? 우월감을 추구하자. 열등감을 해소하자. 사회적 관심을 갖자. 사회 속에서 잘 살자. 이런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 긍정심리자본 성격 강작은 뭐냐? 긍정심리학이에요. 긍정심리학.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다 될 것이다. 요즘 책에 가장 유명한 게 긍정심리학이에요.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다 이런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일, 사회, 성, 즉 리비더, 성적 욕구와 사회적 관심과 일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열등감을 해소하고 우월감을 추구하고 살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학이다라고 보고요. 20번 가보시죠. A의 반응. 이건 조금 응용 나왔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낫지 사회적 정보. 사회적 정보 처리라는 것은 주로 이제 개인이에요. 개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보 처리하는 겁니다. 정보 처리. 정보. 저렇게 생긴 애는 성격이 안 좋을 거야.
저렇게 주로 나한테 깐족깐족 농담을 건 애들은 대부분이 성격이 안 좋아. 뭐 이렇게 스스로 정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처리는 개인적 정보를 처리해서 어떤 행동이나 편견을 갖는 것을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한다. A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다른 아이가 던진 공에 맞았단 말이야. A는 공에 맞는 상황을 자기의 입으로 공을 있다고 적의적 의도를 해석했고, 아이가 던진 공에 우연히 맞았는데 이렇게 사회적 정보 처리 이론에 따라서 이제 정보 처리가 삑사리가 난 거죠. 또래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또래로 하여금 애를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정보 처리가 삑사리가 난 거죠. 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들어야 사회학습은요. 사회학습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잘 순화되는 게 사회학습입니다. 사회적 정보 처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삑사리가 생기는 거. 사회적 정보 처리 이론이다라고 보고요. 21번으로 가보시죠. 이건 뭐 쉽죠. 이게 보너스 문제입니다. A는 성악과 진학을 결정하였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중 합창 활동에서 노래를 배우고 성악과 진학을 결정했대요. 누가? 지가. 그래서 합창단 활동도 하고 노래한 희열을 느꼈고 성악권을 갖추게 됐다. 자기 성찰을 한 거죠. 정체감을 성취한 거죠. 정체감을 성취했죠.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계가 정체감 성취다. 이런 문제 중에서 부모님 나왔다. 부모의 말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의 말대로, 부모의 눈치 보면서 이게 제일 안정합니다. 이건 유실이에요, 유실. 자기 정체감이 없어요. 그래서 정체감 유실이다. 그래서 부모님 나왔네요. 부모님 건으로. 지 인생 지 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부모님이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성악가라면 성악가 가고, 가수하라면 가수하고, 농부하라면 농부하고,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피에로지, 피에로. 피에로는 웃고 있지만 피에로 인생, 이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감 성취를 하고 정체감 유실을 하면 안 된다. 딱 들었습니다. 부모님 나오면 무조건 정체감 유실이에요. 부모님 말대로. 그래서 문제가 있죠. 22번 갑니다. 여성, 이건 뭐 보너스입니다. 여성 길이건 여길. 그래서 뭐 이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여성, 남성이 여성의 도덕성 나오면 길리건이다. 23번 갑니다. DSM-5죠. DSM-5는 정신병력을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국제 표준화시킨 것을 이제 DSM-5라고 합니다. DSM-5. 라고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뭐 상식입니다. 학령 정기는 뭐예요? 학교 가기 전이죠. 학교 가기 전에 애들 뭐예요? 땡깡 쓰죠. 피카츄 사줘! 로봇 사줘! 주로 엄마 특히 어린이날 가면 백화점 가면 그 장난감 가게 가면 뻗태긴 애들이 있어요. 이게 로봇 사줘! 땡깡 과잉 행동이죠. 그래서 학령 정기는 부주의가 아니라 과잉 행동이에요. 학교 가서는 뭐예요? 과잉 행동이 아니라 부주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상식이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24번 갑니다. DSM-5에 이거 불안장애, 이거는 지가 다 써있습니다. 불안장애. 불안은 뭐예요? 정서의 정서. 정서는 뭐예요? 기분이죠, 기분. 정서하니까 또 이런 또 개그가 생각나네요. 뭐 이거 제가 많이 써먹은 거는 정서. 정서 드라마에 어디에 나와요?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옛날에 아주 엄청 인기 있는 드라마 있습니다. 시청률 52.5%를 넘어선 천국의 계단. 남자 주인공 권상우, 여자 주인공이 정서인데 정서 최주. 권상우와 최주의 공통점 혀가 짧아요. 혀 짧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저도 혀가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갔어요. 권상우 직책이 뭐예요? 실장님. 최주 이름이 뭐예요? 정서. 백화점에서 실장님 뭐 재벌 2세죠. 재벌 2세 실장님 만나고 둘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이 오는 날 만났죠. 그때 그 대사가 유명하죠. 권상우가 정서에게 아니다. 정서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띠따님 보고 니뻤어요. 권상우가 던더야 나도 아주 유명한 댄터가죠. 던더와
띠땅님, 정서가 나왔네요. 정서, 마음이죠. 정서와 기분, 기분 나왔네요. 기분 정서니까 불안장애가 아니다. 불안장애 예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 불안장애는 뭐 이런 거, 선택적 항부증이 뭐예요?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불안장애는 몰라도 된다. 아, 기분 조절은 불안이 아니다. 포인트만 잡아내면 됩니다. 25번으로 가보시죠. 영화계 이건 상식 예민학 문제입니다. 이거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도 만들 수 있어요. 순서요. 첫째, 가슴을 든다. 영화계니까 가슴을 들겠죠. 그 다음에 뭐요? 받쳐지면 않는다. 안겠죠. 그 다음에 의자를 잡고 이런다. 자꾸 이런다.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른다. 이건 뭐 상식 아니에요. 이건 글자만 읽어도 한글만 이렇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런 계열수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라고 이런 단계 이렇다라고 하는 거지.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 아주 답답해요. 또 2, 3개월 가슴을 든다. 3, 4개월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삑살이에요. 게토레이 조진스키입니다. 이 흐름만 파악하면 됩니다. 25번까지 마쳤고요. 상당히 어렵게 나온 문제지만 이 정도 해설을 들으면 뭐 다음에 나오면 뭐 쉽게 맞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집단 상담의 기초 시작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아주 쉽습니다. 점수 문제 받기 좋습니다. 26번 가보시죠. 집단 상담자의 윤리적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윤리적 행동 이런 거 나오면 상식이에요, 상식. 인문학 문제입니다. 제가 뭐 예를 많이 들었지만요. 다음 중 학교 생활에서 잘못된 것은 1번 공부를 열심히 한다. 2번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3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4번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5번 화단에 오줌을 싼다.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5번. 화단에 오줌을 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깊이 생각해요. 이걸 숙고라고 그래요, 숙고. 깊이 생각한다. 이걸 벗어나는 게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탈숙고라고 그래요. 실존주의에. 너무 심사숙고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심사숙고하면 괴롭거든요. 이것도 심사숙고해봐요. 화단에 오줌을 넣으면 오줌이 거름인데 식어서 거름을 주던데 거름을 주면 꽃이 잘 자라주는데 잘 자라면 꽃이 피는데 그럼 맞아 오줌을 싸야지. 이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 맨날 공부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공부하다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맞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돼. 이러면 또 이제 답을 고치겠죠 이걸로. 이거 완전히 개토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문학으로 쉽게 접근하세요. 정답 체크하면요. 기억, 니은, 리을은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상식이에요. 집단원이 참여 정도를 수술 정 당연하겠죠. 이런 건 뭐하러 공부해요. 이런 문항은 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디귿번이 삑살이죠. 이 문항은 또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항만 보면 돼요. 집단 상담의 치료적 영향력이 적극적인 집단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 적극적인 집단원에게, 즉 말을 잘 듣는 적극적인 사람들한테 집중하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소외될 거 아니에요. 상담자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평해야 돼요. 한쪽으로 집중되면 안 됩니다. 근데 보면 또 그렇지 적극적인 집단에 집중되게 해요. 이끌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삑살이에요. 아니다. 상담자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줄만 외우면 됩니다. 적극적인 집단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나머지는요. 집단 상담 등급과 출상담에 그동안 지냈던 이런 건 당연한 설명. 뭐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디귿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7번으로 가보시죠. 구조화 집단 상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화하면요. 구조화하면 첫 번째로 집 짓기예요. 집 짓기. 집을 지을 때 처음 뭐 하냐 이거예요. 처음 뭐예요? 설계도 그리고 밑에 땅 파고겠죠. 기초 작업. 이게 구조화예요. 그러면 기초 작업하는 겁니다.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인문학 상식이에요. 그냥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회기 내에 진행되는 세부 활동의 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함. 이거 딱 봐도 모두 동일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배분한다. 웃기지 마라. 개인차가 있다.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이건 뭐 사실 설명하기도 고식이에요.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읽을 필요 없다는 건 그냥 버리세요. 읽고 싶어요. 교수님도 궁금해요. 성격 고쳐야 돼요. 2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식이에요. 집단 상담자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사실 100점 맞을까 봐 겁나요. 집단 상담의 기초는 그냥 인문학 상식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시간 많이 할애할 필요 없습니다. 쉬운 문제. 그냥 강의에 한 번만 들으면 80점, 두 번 들으면 90점, 세 번 들으면 100점 맞을까 봐 걱정돼요. 인간미가 없을까 봐 지금 걱정되는 과목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집단에 참여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집단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 별거 없네요. 아주 이지랄을 하네요. 아주 지랄 옆차기를 하는 거 있죠. 상담자가 지훈 씨의 말씀은 이해되지만 집단 참여에 너무 소극적이고 자기를 잘 들어야 하는 지훈 씨에게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방어했죠. 반사. 네가 잘못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더 잘못이야. 네가 말한 거 다 반사. 옛날에 이런 말장난 많이 하죠. 놀이기구가 없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너 나쁜 놈이요. 네가 더 나쁜 놈이요. 너는 더 나쁜 놈이요. 너는 나쁜 놈 곱하기 100. 너는 나쁜 놈 곱하기 100. 네가 말한 건 반사. 뭐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반사했어요. 방어했어요. 상식이죠. 끝났어요. 29번 갑니다. 집단 상담의 이름과 기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심리극은요, 심리극 역할극이에요, 역할극. 이제 주로 게스탈트 상담에서 많이 해요, 역할극을. 여러분, EBS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할에서 뭐 비내자의 대상에 앉아 있기도 하고, 역할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게스탈트 상담도 있고, 또 심리극에서 뭐 이중자가 있고, 뭐 거울 기법이 있고, 또 뭐 내면자가 있고, 뭐 이런 쭉 내용이 역할 연기도 있고. 네가 이 대사 쳐봐. 대사 역할은 없어요. 대사 역할은 없다. 제 친구가 지금 스위스 대사로 가 있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네요. 대사. 대사 역할은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험 볼 때 제 음성이 지원되라고 그래요. 교수님 친구가 대사인데 이름이 성씨가 특이해요. 제 학교 다닐 때 제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금씨예요. 금씨. 금대사예요. 금대사. 지금 스위스 대사거든요. 대사 역할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심리국. 대사. 교수님 대사 친구가 대사를 했어. 대사 역할 없대겠어. 이 멘트가 여러분 음성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사 역할은 없다. 이게 포인트고요. 해결 중심에서 뭐 예질문, 척도질문 이런 거 있겠죠. 실존주의 앞에 설명드렸죠. 타일숙고. 실존주의는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인간 다 죽어요. 탈숙고. 죽으니까 너무 심사숙고하고 생각하지 마라. 인생 도찐 개낀 독긴 개낀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 신경성으로 살지 마. 이 또한 지나가리. 이게 탈숙고예요. 그래 건강한 거예요. 이거 아주 살면서 중요한 기법입니다. 탈숙고. 너무 괴로워. 야, 인간 다 죽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직시하라. 다 죽을 거야. 뭘 이렇게 심지어 너만 괴로운 척하고 있어. 탈숙고예요. 역설적 의도. 야, 똑같은 거죠. 다 죽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게임 분석, 각본 분석. 분석자가 나오면요. 이런 건 심리 분석이에요. 심리 게임. 심리 게임 분석. 심리 각본 분석. 심리 게임. 내면의 심리 게임 하는 거. 이게 교류 분석이죠. 행동주의는 그렇고요. 하여튼 시험 문제에 대사 역할을 하면 대사 역할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30번 가보시죠. 게스탈트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투사. 투사는 뭐예요? 남 탓이죠. 남 탓. 이게 딱 나와야 돼요. 투사. 합리화하면 뭐예요?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구실.
정당화 나오면 합리화, 남 탓하면 투사입니다. 타인에게 돌리는 현상, 남 탓이죠. 타인에게 돌리는 남 탓, 투사, 끝.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3. 교수님, 나머지 시험에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때 가서 해결하세요. 여기서 해결하면요 더 헷갈려요. 그냥 얘만 보세요. 얘만. 31번 갑니다. 이야기 치료하다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이야기 치료는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질문법. 인생은 무엇인가요? 인생 아름다운 거지요. 뭐가 아름다운가요? 뭐가 아름다워요? 산과 들과 강이 아름답죠.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굴엔 유람선이 떠 있고 대한민국 아름다워라 beautiful. 이야기 치료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기억 니웃이 정답이에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 구성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리 및 사회 구성주의, 사회 속에서 이야기하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자유주의 다 포함시키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사회 속에서 다 모이자 놀이하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모이자 놀이하자. 다 같이 모여봐. 사회 구성주의, 사회 속에서 철학을 토대로 인생은 뭐예요? 두고 있다. 왜? 이야기해야 되니까. 외연화 대화법. 외연화 대화법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대화법.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를 개인으로부터 분리하고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인으로부터 분리해서. 외연화 대화법은 어디 여기 나오잖아요. 사회 속에서 모이자 노래하자.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개인으로부터 분리해서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나같이. Everybody want you. 이걸 묶으면 뭐예요? Everybody want you예요. 디귿. 상담자는 집단원의 경우에 주해석. 상담자는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데 주해석자예요. 이야기할 때는 잘 들어주고 소통하는 거예요. 해석자가 아니라 뭐예요? 촉진자다. 해석자가 아니라 서로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말해. 그래서 해석자가 아니라 촉진자다. 질문은 상담자가 집단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질문은 상담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목표를 성취해. 목표 성취. 집단원들이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도록, 즉 원하는 거, everybody want you, 원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뭘 해요? 촉진자 역할을. 그때는 좋았었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때 기분이 정말 좋았겠어요? 좋았지요. Everybody want you. 그래서 해석자가 아니라 촉진자다. 뭘 촉진하냐? 목표 성취다. 정보 수집이 아니라 목표 성취다. 어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everybody want you 해결됐습니다. 32번 넘어가 보시죠. 개인 심리학 집단 상담 발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담 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생애사 질문지. 생애사는 뭐예요? 생애사는 인생의 인생. 생애사 인생. 인생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생애사 질문하면 뭔가 거창할 것 같죠? 인생 질문하는 겁니다. 인생 질문은 만나자마자 하면요 짜증나요. 갑자기 당신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러면 짜증나요. 상담 관계 형성은 뭐예요? 라포 형성이에요. 라포 형성. 친밀감 형성이에요. 친밀감. 서로 친밀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까요? 어디 가서 마실까요? 커피빈에? 아니, no. 스타벅스. 오케이. 핫, 컬. 나는 핫.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사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친밀감 형성 단계다. 생애사 질문은 분석 사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생애사 질문은 분석 사정 단계다. 이건 응용 문제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십시오. 생애사 질문은 상담 관계 형성 단계가 아니라 분석 사정 단계다라고 하고요. 개인 심리학의 집단 발달 단계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상담 관계 형성이다. 2단계는 뭐예요? 분석 사정 단계이다. 3단계는 해석 통찰 단계이다. 4단계는 재정향 단계이다.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알고 계시고요. 생애사 질문은 분석 사정 단계다. 상담의 관계 형성 단계는 라포 형성 친밀감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타 3피 세 문제 풀어봤습니다. 33번 삼성한 문제 갑니다. 정신분석 집단 상담에 참여한 철수의 경로, 이거는 뭐 거저먹기입니다. 철수는 최근 집단에서 비협조적인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갔더니 지난해에 지각했대요. 왜 지각했어요? 오늘은 아무 연락도 결직했대요. 반항하는 거죠. 다 뭐예요? 저항이죠. 이건 진짜 서비스 문제예요. 화단에 오줌을 싸면 안 된다. 이런 문제예요. 공부 안 해도 마치잖아요. 철수하니까 갑자기 또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시골 마을에 철수가 있었습니다. 철수 나이는 10살입니다. 철수가 황소를 몰고 아침에 회관을 갑니다. 시골에 다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장님이 나타나서 철수야, 아침 일찍 황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봤습니까? 철수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황소 짝짓기 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철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수야, 짝짓기는 네가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철수가 명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짝짓기는 황소가 해야 됩니다. 아주 명언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쉽게 강의를 하고 아무리 제가 문제를 찍어줘도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황소입니다. 황소로 답을 맞춰서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34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집단원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을, 이건 뭐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권리에 관한 내용 좋은 말이 답이에요. 좋은 말. 이것도 당연히 좋은 말. 좋은 권리. 이것도 좋은 권리. 좋은 권리. 좋은 권리. 좋은 권리. 다 좋은 권리. 여기다가 미음. 떡볶이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틀리겠죠. 이런 건 다 상식하시죠? 35번 가보시죠. 인간 중심 집단 상담,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 아름다운 중심, 친밀한 중심, 비지시적 상담, 따끈따끈한 인간 중심, 칼 로저스가 주장했죠. 그런 건 나오면 기억, 지긋, 리을입니다. 리을이에요. 실현 경향성. 실현 경향성이라는 것은요, 뭘 실현하는 거예요. 뭘 실현하면 목표가 있겠지. 다 목표가. 생명체라면 다 목표가 있어요. 생명체라면. 생명체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유기체라고 그래요. 생명체, 유기체. 해바라기는 뭘 바라봐요? 해만 바라봐. 해바라기 하죠. 자동뽕으로 해만 바라봐요. 실현 경향성이에요. 동물은 배고프면 멍멍멍 짖어요. 왜? 밥 달라고. 배고프니까 실현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동식물이든 동물,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다 실현 경향성이 있다. 살아있는 목표가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는 실현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나머지는 기억. 그래서 지각된 자기와 실제적 경험 사이의 불을 지르면서 그렇죠. 인간 중심은요, 인간은 성선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능력이 있다, 잠재 능력이 있다라고 지각된 자기. 근데 실제는 나는 잠재적 능력이 있는데 지금 사는 건 좀 괴로워. 이런 거에 대한 분리체로 혼란을 경험한다 이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나 보호자부터 긍정적 존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렇죠. 긍정적 존중. 이런 것들이 가치 조건한 가치가 형성된다. 상담자는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지각과 사기 수용, 신뢰, 자기, 나, 지각된 자기,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인간 중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고요. 36번 가보시죠. 코리가 뭐네요? 집단 상담이죠. 집단 상담의 과정을 주장하는 사람에서 인간적 특징하는 내용으로 오는 인간적 특징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뭐예요? 개인이죠.
여러분들 처음 나온 문제는요. 이 문제 속에 단어가 똑같든지 의미가 똑같으면 그게 답이에요. 자신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뭐라고 그래요? 힘.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힘. 다 써 있잖아요. 의식으로 얻은 기쁨을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라고 그래요? 아이디어, 창의성 다 써 있잖아요.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그럼 실버갑니다. 집단 상담 이론과 목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간 중심, 인간 성선설 아까 제가 설명 다 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다운 자아, 서로다운 다른 자아 상태. 자아는 뭐예요? 백이죠, 백. 그래서 뭐 페어런트, 어버이자, 부모자, 어덜트. 그래서 뭐 성인자, children, 그래서 어린이자, 이 자아들의 충동 나오면 교리 분석이죠. 그래서 자아 구조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아 분석. 그래서 서로 다른 자아 나오면 교리 분석이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틀린 거죠. 나머지는 상식이고요. 하나 더 짚으면요. 지각된 자기는 지각된 나예다. 실제적 경험사의 불일치는 뭐냐면 현실 속에다 이것들이 충돌돼서 나는 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완전히 기능한 사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간 중심의 특징이다. 현상학적 장애에도 나오는 얘기죠.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고요. 여기 속에 서로 다른 자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자아 나오면 하여튼 자아가 두 개면 교리 분석입니다. 38번으로 가보시죠. 집단 유형에 관한 옳지 않은 것. 이건 상식입니다. 치료 집단은 참 만남 집단. 참 만남. 언니 나왔어. 김밥 사갖고 왔어. 오늘 문화센터에서 우리 노래 부르자. 노래교실. 이게 참 만남 집단이에요. 참 만남, 아름다운 만남. 감수성. 어머 우리 요가하자. 아름다워. 리리리리리. 요가 다리 좀 더 찢어봐. 언니 알았어. 이거 감수성.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성장 집단. 요가 왜 해요? 성장하려고. 노래교실 왜 해요? 성장하려고. 치료 집단은 뭐예요? 나 임플란트가 아픈데 이빨이 아픈데 임플란트 보여서 우리 10명 모집해서 싸게 가자. 어디 가서 우리 회의하자. 치료 집단. 임플란트 치료. 나 알코올 중독인데 야 우리 알코올지도 모여갖고 우리 한번 치료받자. 치료 집단. 이런 게 치료 집단이에요. 상식이죠. 39번 갑니다. 집단 상담 초기 나오네요. 초기는 뭐예요? 라포 형성, 친밀감 형성. 언니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문제 해결을 과제를 부과하면 처음부터 과제 부과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저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먼저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드라마 보듯 우영어 보듯 더 글로리 보도 그냥 재밌게 시청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청 더 글로리. 연진이 그녀 아주 그냥 갑자기 또 훅 올라오네. 연진이. 연진이. 갑자기 상 받은 거 생각나네. 송혜교 씨가 상 받은 거 멘트 멋있더라고요. 연진아 나 상 받았어. 그랬죠. 연진아 나 상 받았어. 지금 되게 신나? 뭐 그랬나요? 하여튼 좋습니다. 처음부터 과제를 부과하면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라포 형성이다. 답 딱 나왔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만 잡으면 공부 굉장히 쉽습니다. 40번 가보시면 얄럼 11번 나오네요. 얄럼. 그래서 프랭클 실존주의의 주요 학자이고요. 철학적 기반으로 프랭클, 얄럼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 기반입니다. 실존주의의 학자 중에서 치료적 요인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부여다. 치료적 요인은 그냥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집단 상담할 때 으쌰으쌰하자 이런 거에 옳은 것.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으쌰으쌰하죠. 또 이타지에 남을 배려해야 으쌰으쌰하죠. 집단 응집력 으쌰으쌰하죠. 주지와는 뭐예요? 지적으로 방어 기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와 아니에요. 자기 노출 아닙니다. 현실 검증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집단 치료적은 정보를 전달하고 집단 응집력, 이타심, 희망이라고 희망이 있어야 으쌰으쌰하죠. 모방 좋은 사람 보고 으쌰으쌰하는 거죠. 보편성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드네. 나도 으쌰으쌰해야지.
1차 가족 집단의 규정적 재현, 가족의 지원 이런 거죠. 사회와 기술, 사회 행동 배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얄람의 시대적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41번 갑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집단원이 있을 때 상담자의 개입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자가 개입 전략은 뭐예요? 상담자가 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여해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그럼 잘 아닌 게 뭐예요? 그게 정답이겠죠. 관찰한 사실이나 느낀 것을 권위적인 태도로 한다. 권위적인 건 뭐예요? 갑질이에요, 갑질. 그러니까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는 품이에요. 근데 권위적이라고 하는 거는 갑질이에요, 갑질. 갑질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권위 있는 태도는 품 있는 태도예요. 권위적인 태도는 갑질이다. 갑질 안 된다. 쉽잖아요. 나머지 상식이죠. 볼 거 없습니다. 42번 가보시죠. 비행 청소년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비행 청소년은 뭐예요? 비행 청소년, 비행기 타는 청소년이다. 아닙니다. 비행 청소년 문제아야, 문제아. 문제아들 상담하는 겁니다. 문제아들 상담할 때 좋게 되겠어요? 안 좋게 되겠어요? 좋을 리가 없겠죠. 각종 문제들이 아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집단 상담의 목표가 구체적이어서 집단에 대한 적응이 빠르겠어요? 안 빠르죠. 깜빵 갔다 온 애도 있고, 폭력도 있고, 욕쟁이도 있고, 또 학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애들이 모아서 상담할 때 서로 지랄하고 싸우고 또 하겠죠. 집단원에 대한 적응력이 빨라요? 저항이 많겠죠. 이것도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43번 갑니다. 집단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단 역동 관련 요인으로 옳은 것은, 나쁜 거 찾는 겁니다. 나쁜 거. 요건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성이나 능력에 따라 형성된 비공식적 하위표. 이게 왜 나쁘죠? 라고 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책 보지 말고 강의를 들으는 겁니다. 강의를.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이게 왜 나쁜지 이그잼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길면 짜증나요. 간결에 비약 간단해야 돼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상담심리학 학회가 있었습니다. 상담심리 학회가 있었습니다. 이 상담심리 학회가 명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있는 교수들의 워크숍이에요. 상담심리학 전국에 있는 교수 워크숍이에요. 명성의 능력에 따라서. 아름답겠죠. 영어로 얘기하고, delicious social level, 뭐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말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아할 것 같죠. 근데 비공식적 하위 집단이래요. 비공식이에요. 워크숍을 갔는데 따로 모였단 말이에요. 따로 모였다는 건 뭐예요? 술판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학회 공식적인 건 이제 상담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근데 술판이 벌어져요. 술판 벌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지랄 엽차기 많이 합니다. 이 새끼 다 지들이 잘났어요. 이 새끼는 지잘난 척하고, 이 새끼는 융학파 애들은, 융으로 박사기 받은 애들은 융만 울어요. 아들로 이론으로 박사기 받은 놈은 아들로만 또 좋은 놈이에요. 교리 분석으로 박사기 받은 놈은 교리 분석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인정 안 해요. 아주 지랄 엽차기 많이 합니다. 지들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 교수하고 상담학 교수하고 신학 교수하고 여러 교수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다 융합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다 지들만 옳다고 그래요. 특히 술판에서는 더 지랄 맞겠죠. 이런 것들이 집단 역동성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그렇구나. 많이 배운 놈들이 술 먹으면 지들만 좋다고 갑질하는구나. 이해 팍 되죠. 되시오 안 되시오? 되시죠. 43갑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자가 갖춰야 할 전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상식이죠. 주도권을 잡으려는 집단원에게 집단을 이끌어간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것도 갑질이죠. 갑질하는 놈한테 잡으면 갑질하고 있죠. 이건 딱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상식이죠.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45번 갑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자가 차단하기 기술. 차단하기는 끊는 거예요. 어떤 할 때. 자, 여기까지 하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만하시고요. 끊는 거예요. 그럴 때 차단하기 상당 기법이에요. 한 사람이 계속 비트코인만 얘기해요. 아, 비트코인 얘기 그만하세요. 비틀어집니다. 딱 끊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집단원의 집단과 다른 집단원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A라는 집단이 있어요. B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럴 때 A라는 집단이 B 집단한테 부정적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상담자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B 집단은 어떻게 생각하죠?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왔다 갔다 해야죠. 탁구처럼.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집단 말아먹는 겁니다. 김밥도 아니고 말면 안 됩니다. 김밥보다는 저거죠. 소맥을 만다. 이런 거 부정적인 피드백도 피드백이에요. 부정적 피드백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건 말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꼭지 빡 잡고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46번 가보시죠. 회기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집단 상담자의 회기는 뭐 1회기, 2회기, 한 번, 두 번 이건 알죠? 회기가 뭐예요? 청량역, 거기 휘경역 다음에 있는 회기역 전철역인가요? 이러면 안 돼요.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집단 회차죠, 회차. 옳은 것은 집단 상담의 진술. 시작할 때니까 처음이죠, 처음. 처음 할 때는 인사해야죠. 집단에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라포 형성이죠. 어떻게 나눠볼까요? 아메리카노, 핫, 콜, 뭐 이런 거. 라포 형성이죠. 아름다운 얘기죠.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47번 갑니다. 집단 상담 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추수평가는요. 상담 딱 끝나고 다시 한번 모여서 하는 거예요. 추수평가라고도 하고 추후평가라고 합니다. 평가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평가 또는 추후평가 같은 말입니다. 집단이 종결된 후에 끝난 다음에 다시 평가하는 걸 추수평가, 추후평가입니다. 일부 집단원을 불러 이거 차별하는 겁니다. 일부 집단 부르는 게 아니라 집단원 전체 집단을 일부 집단만 부르면 차별이죠. 차별하면 아니 된다. 한 꼭지 팍 잡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 쉬운데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예요. 집단의 태도, 문제 행동의 역을 평가한다. 어떻게 평가하지? 면접 관찰, 토의 심정. 토의 토 나올 것 같은데 집단 상담 이게 또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4단 옆차기 갖고 또 어려운데 누가 보래? 성격 고추됩니다. 공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 없는 건 여러분 지워줘요. 필요 있는 부분은 제가 또 추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대로 저와 함께 따라서 합니다. 공부할 때요. 조진스키 또 다 분석하는 진의 공부 방법 또 코로나 새끼 이게 다 이러면 이런 공부 방법은요. 쉽게 설명하면 옆에 사람이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 버렸단 말이에요. 이 마스크 아까운데 이 마스크 또 쓰라 하면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뭐하러 보려고 그래요. 안 쓰지 당연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48번 합니다. 학교 집단 상담의 특징 하나 설명 중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 옳고요. 기억이 삑살이네요. 비자발적 학생. 비자발적 학생은 뭐예요?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사전동의 제외 대상이다. 제외 대상이 아니죠. 비자발적, 지가 원하지 않아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동의할 때 그냥 끌려왔습니다. 그래도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자발적인 학생이라도 사전 동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는 상식이에요. 학생에게 또래와의 상호적인 관계 발전기를 제공한다. 제한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문학적 상식이죠. 그래서 요 내용. 비자발적 학생은 사전동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비자발적 학생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자주 나와요. 물론 이 문항과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교수님 기출하고 똑같이 안 나오는데요. 똑같이 나와요. 글자를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이 문항은 똑같이 나와요. 그럼 똑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출만 풀어보면 다 합격이고요. 기출에 대한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 100% 합격입니다. 너무 점수를 많이 맞을까 봐 사실 걱정됩니다. 60점만 넘으면 돼요. 60점 플러스 10% 덤. 10% 덤이면 뭐예요?
66점이죠. 그래서 6땡 66점으로 합격하면 아름다워요. 뭐하러 100점 맞으려고 그래요. 쓸데없이. 뭐하러 80점 맞으려고 그래요. 쓸데없이. 어차피 60점이나 100점이나 합격점은 똑같은데 66점만 맞으십시오. 49번 갑니다. 다음의 특성들이 공통으로 드러나는 집단 발달 단계에서의 상담자 역할은 자발적 자기 개방. 지금 여기에 집단 신뢰, 도전 행동, 으쌰 집단 응집력이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는 뭐라고 그래요? 드라이브 단계라고 그래요. 작업을 한참 해야지. 그래서 작업 단계, 생산 단계, 뭐가 공장이면 막 제품을 찍어내면 막 제품이 나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초벌구이 끝나고 막 이런 단계죠. 즉 이 삼겹살집 가면 처음 음식 반찬 먹고 그다음에 초벌구이 끝나고 그다음에 다 익혀가서 막 먹을 때 이때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막 먹어야죠. 어떻게?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런 단계예요. 그런 단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단원의 깊은 수준의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깊은 수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막 먹어야 돼요. 어떻게? 맛있게 어떻게? 많이. 이게 깊은 수준이에요. 깊은 수준의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왜? 막 먹을 때니까. 쉽죠? 50번 갑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이거 보너스면 됩니다. 오늘 우리 최근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뭘 많이 이야기했대요. 학교에 복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집단 활동을 마치기 전에 오늘 경험한 거에 잠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나눠보는 거 뭐예요? 잠시 요약합시다. 학교로 갈 것인지 창업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 잠시 요약을 해봅시다. 요약은 내 남자의 산만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걸 요약이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봅시다. 잠시 요약해봅시다. 요약이 상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쳤습니다. 공부 참 재밌지 않나요? 공부 재밌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 합격 자신 있을 겁니다. 자신감 뿜뿜 하시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